자, 오늘 설명드릴 첫 번째 논점은 가족 간 이체. 내가 내 배우자하고 돈을 주고받거나 부모님하고 주고받거나 형제들한테 돈을 보내고 받았을 경우에 이것이 어떻게 처리되느냐, 문제가 된다고 하던데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법원이 만들어 놓은 기준을 같이 한번 봅시다. 채무자회생법 제595조를 보면 개인회생 기각사유가 규정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제7호 그 밖의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킬 때 이 기각사유의 대표적인 예시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3번 보시면 개인회생 절차 신청 직전에 친인척에게 과다한 채무 변제가 이루어진 경우, 자 보셨지만 신청 직전에 과다한 변제가 되었을 경우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내가 배우자한테 생활비로 50만원, 100만원 줬다. 이런 거는 과도한 이체가 아니잖아요. 누구나 먹고 살고 쓰는 생활비잖아요. 이런 거는 별로 문제를 삼지 않지만 반대로 내가 자동차 팔고 받은 1,500만원 또는 거래처에서 마지막 받은 거래대금 2천만원 또는 집 팔고 담보대출 갚고 남아있는 5천만원 이걸 가족한테 그대로 다 줘버리면 신청 직전에 과도하게 많이 준 경우에 해당하겠죠. 이런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기각이 되거나 또는 그게 청산가치에 반영되어서 청산가치가 과도하게 높아지고 변제금이 많이 높아지거나 그 변제금을 지급할 만한 급여가 없으면 기각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개인회생 부양가족인데 내가 부모님을 모시는데 이것 좀 적용되지 않는가?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법원의 규정을 다시 한번 봅시다. 부양가족이란 직계 존속, 그러니까 내 위로 부모님, 할아버지를 의미하는 거죠. 내 부모님 또는 배우자의 부모님, 시부모나 장인, 장모도 포함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밑으로는 직계, 비속, 자식, 그리고 형제, 자매 이렇게가 부양가족에 들어올 수는 있지만 무조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상당 기간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특히 부모나 형제를 부양가족으로 한 경우 신청인의 형제, 자매가 나타나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서 다른 형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신청인이 특별히 부양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소명을 요구한다. 내가 내 부모님을 모신다는 것을 이유로 생계비에 넣어서 변제금을 낮추고 싶다면 결국은 채무를 더 적게 변제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법원이 하는 말은 아니 당신의 형님도 있고 남동생도 있는데 그분들이 모시면 되지, 굳이 채무가 많은 선생님께서 부모님을 모시면서 변제금을 자꾸 줄일 이유가 있는가, 그 특별한 사정을 한번 설명해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참고 사례 하나 봅시다. 이분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시면 30대 여성인데 미혼입니다. 30대 여성이 미혼이면 보통 주식 코인 때문에 개인회생하는 경우는 없고 과소비했거나 아니면 자영업하다 실패했거나 생활비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이분의 진술서를 보시면 아버지가 수술을 하면서 병원비를 보태드려야 했고 어머니가 수술을 하면서 어머니 병원비도 부담을 했고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데 쿠팡이나 지마켓 같은 플랫폼에서 매출금이 빨리빨리 나한테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오니까 결국은 다른 대출을 내서 물건을 매입한다거나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고, 근데 매출이 많이 안 나오면 이게 돌려막기로 발전하면서 채무가 점점 늘어났다, 뭐 그런 취지입니다. 이분의 금지명령 신청서를 보시면 5월 24일에 신청을 해서 5월 30일에 금지명령이 나왔으니까 6일 정도 걸렸네요. 자, 신청하자마자 바로 물어보죠. 법원에서 가족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된 50만원 이상의 현금 청산가치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소액의 생활비는 인정하겠지만 한 번에 50만원 이상 지급된 거는 이유가 없으면 청산가치에 집어넣어라, 이런 말이죠. 이분 같은 경우는 언니들한테 이체해준 금액이 많았거든요. 개인회생 기각 결정 그 근거를 보셨지만 만약에 내가 언니한테 보내준 돈이 7,200만원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7,200만원이 전액 청산가치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 사람이 3년 36개월 동안 7,200만원 이상 변제를 하려면 한 달에 200만원 이상 변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월급이 낮아서 한 달에 200 이상 변제하기가 힘들면 이 사람은 개인회생이 기각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법원에. 이분은 어려서부터 집안 형편이 별로 좋지 않았고 먼저 성인이 된 언니들이 신용대출이 나오니까 대출받아서 이분을 도와줄 때가 많았거든요. 그렇게 가족들이 다 전반적으로 힘들었기 때문에 서로 대출받아서 언니가 보태줄 때 있었고 내가 보내줄 때 있었고, 주로 내가 어릴 때 언니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까 나이를 먹으면서 내가 대출받아서 부모님 병원비 쓰고 언니들한테 보태주고, 그렇게 언니들이 썼던 돈도 대부분 부모님 병원비나 이런 걸로 나간 게 많았다. 가족들의 부양비로 나간 게 대체로 전반적으로 많았다. 이런 점들을 소명해서
이분이 언니한테 보내줬던 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도록 운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정 권고를 보시면 추가 생계비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지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는 것입니다.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번의 입장에서는 아까 기준을 보셨지만 부모님을 생계비에 넣는 것은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죠. 형제도 있고 다른 사람도 있는데 굳이 채무가 있는 당신이 왜 모셔야 되는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걸 한번 설명해봐라. 아니면 제외해라. 이렇게 나오는 게 기본적인 태도이고, 여기에 대해서 채무자의 형제들도 모두 다 형편이 좋지 않고 지금 비록 부모님하고 동거하고 있진 않지만 내가 실제로 모신다는 특별한 사정들을 전부 다 소명을 했거든요. 결과적으로 어머니도 추가 생계비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재직증명서 보시면 내가 일을 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재직증명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간단한 서류입니다. 회사에서 금방 발급해 줄 수 있는 서류들이고, 변제계획표 보시면 월급 240만 원에서 어머니 한 명을 포함해서 203만 원을 빼니까 한 달에 36만 원씩 60회를 변제해서 총 2,200만 원을 변제하게 되었던 거죠. 이런 것들을 법원하고 조율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원래는 형제도 있고 부모님하고 동거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한 부양비나 추가 생계비는 반영해주지 않거든요. 그러면 40만 원 빼기 내 1인 생계비 125만 원 하면 한 달에 115만 원 36개월을 변제해야 되는데, 그러면 거의 4천만 원 정도 변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나는 변제 기간을 좀 늘려줄 테니까 내가 부모님을 모실 수밖에 없는 사유를 성실하게 소명을 하고, 형제들도 다 신용불량이고 별거하지만 실제로 내가 모신 게 맞다,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고, 내가 작은 변제금이긴 하지만 몇 개월 더 변제할 테니까 부모님을 부양가족에 넣어달라, 이렇게 해서 60개월로 늘려서 부모님을 생계비로 넣은 대신에 기간을 60개월로 늘려서 통과를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변제하는 금액은 많이 줄어든 거죠. 결론적으로 원금의 27%를 변제하고 73%를 탕감받게 되었으며 이자는 100% 전부 탕감받게 되었고, 청산가치 보시면 언니에게 이체했던 금액들은 거의 다 청산가치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체 채무액 8,200만 원 중에서 2,200만 원 변제하고 나머지는 탕감받게 되었습니다. 5월 24일에 신청해서 5월 30일에 금지명령 받고 7월 27일에 개시결정 받았으니까 거의 2달 만에 다 끝나버렸네요. 빨리 끝났네요. 원칙적으로는 친인척 간에 주고받은 돈은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게 맞는데, 이것도 특별한 사유를 소명하면 문제 삼지 않는 경우가 있고, 부모님도 원래는 부양가족에 잘 넣어주지 않는데 이것도 특별한 사유를 설명하면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 이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